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저번 영상을 올린 지 2주 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평일에는 좀 쉬고 싶고 주말에는 좀 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2주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필기를 친 곳도 있고 필기를 칠 곳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저와 관계없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계획했던 응용수리 10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세 문제씩 10강을 찍다 보니 총 3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30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연습 문제식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댓글에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강의 빠르게 끝내고 다음 강부터는 이제 자료 해석 들어갈 건데요. 민경채부터 시작해서 기회가 된다면은 필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들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위바위보, 두 번째는 나이, 세 번째는 원가, 정가 문제입니다. 각각 문제들을 풀어보시기는 풀어보셨을 건데요. 또 각 문제마다 필요한 주의점이나 아이디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에는 이기면은 플러스 3칸, 지면은 마이너스 1칸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한 게임당 플러스 2칸이 됩니다. 문제 자체에 총 몇 판을 했다라고는 주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총 몇 판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을 때 더하기 8칸이 가능한가요? 대충 하다 보면은 대신에 합쳐서 14칸이다. 그러면은 7게임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총 몇 판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쪽에 7승을 몰아주고 차츰차츰 빼가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 같은 부분에는 이제 N년 후 라는 개념인데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4배였다가 2배가 되었다. 중간에는 N년이 흘렀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1대4겠죠. 2대5가 되고 3대6이 됩니다. 이때는 4배였지만 이때는 2배죠. 느낌 오시나요? 즉 1에서 3이 갔을 때 N년이 흘렀다. 그럼 여기는 이만큼 간 거니까 처음 나이를 X라고 하면은 2X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2배가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 정가 문제는 수적 센스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요 유형은 대입법이 좀 더 제 경험상으로는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하면은 쭉 해야 되는데 대입을 하면은 답 이런 식으로 답이 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은 계산 피지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산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응용 수리를 하든 자료 해석을 하든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 정가 문제는 대입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이와 진솔이가 계단을 올라간 도중에 10번째 칸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계단을 올라가기로 하였고 이기면은 더하기 3칸, 지면은 빼기 1칸 이동하기로 규칙을 만들었고 가위바위보가 끝나니 승환이는 18번째 칸에 있었고 진솔이는 26번째 칸에 있었다. 승환이가 이긴 횟수는 총 몇 번인가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방정식으로 풀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처음 X는 승환이가 이긴 걸로 둘게요. 근데 승환이가 이겼다는 말은 진솔이가 졌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면은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단 해가지고 비긴 경우는 없음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문제가 완벽해지겠죠. 실전에서는 분명히 주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Y는 거꾸로 진솔승이고 승환 패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즉 승환이는 X번 이겼는데 이기면은 3칸이죠. 즉 3X만큼 올라갑니다. 대신에 지면은 1칸 내려가니까 Y만큼 내려가고요. 이게
18? 아니죠. 8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10번째 칸에서 멈췄잖아요. 이것도 뭐 함정이라면 작은 함정일 수 있으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이런 간단한 함정은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솔이는 역으로 3y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증거 x. 이거는 속지 않고 한 반에 1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승환이가 이긴 횟수니까 x예요. 그럼 y를 없애주는 게 낫겠죠. y를 없애려면 첫 번째 식에 3배를 해줍니다. 24, 3y 마이너스 x는 16. 자, 더해주면은 날라가겠죠. 8x는 40에 x는 5. 자, x는 5.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하지만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승리는 더하기 3, 패배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더하면은 한 게임이 됩니다. 한 명이 승리하면은 한 명이 패배한다. 그것은 한 게임이다. 는 더하기 2. 즉, 한 판 할 때마다 더하기 2라는 계단수가 정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승환이는 플러스 8, 진솔이는 플러스 16 더하면은 총 24. 24라는 거는 2로 나누면 12, 즉 12게임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12게임을 한 걸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뭐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한쪽에 몰아주고 푸셔도 되고요. 그럼 첫 번째로 몰아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진솔이가 더 위에 있죠. 그럼 진솔이한테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솔 12승. 그러면은 10 더하기 36 해서 46번째 칸에 올라가 있겠죠. 근데 승을 패로 바꾸면은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승 플러스 3이었죠. 근데 패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차이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즉 내가 12승을 했다고 했는데 11승 1패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4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26칸이죠. 즉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4 나눠주면은 5판. 즉 진솔이는 12승에서 5승을 뺀 7승 했고요. 5패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승환이가 이긴 거니까 5패, 즉 승환이 5승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할만하죠? 그리고 대입법은 더 쉬워요. 왜냐면은 자, 진솔이가 같은 조건이죠. 같은 조건인데 진솔이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진솔이가 더 많이 이겼구나. 근데 12게임이죠. 진솔이가 더 많이 이겼으니까 승환이는 더 많이 져야 되겠죠. 즉 3번, 4번, 5번은 불가합니다. 왜냐면은 승환이는 더 많이 져야 되고 덜 이겨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4번, 5번인데 4번 대입, 1번에서 4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승환이는 더하기 12에 빼기 8이죠. 즉 14번째. 답 아니네. 그럼 답은 2번. 끝. 이렇게. 처음부터 대입을 하려면은 이게 없어요. 몇 게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승환이가 4번 이겼다고 해서 진솔이가 6번 이겼는지 7번 이겼는지 8번 이겼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총 몇 게임 했는지 알고 몰아주기 방법도 가능하고 대입의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렇지만 방정식도 이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 방정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차장은 현재 박대리의 나이였을 때 김 차장의 나이는 그때 박대리의 나이의 3배보다 4살 더 많고 박대리는 김 차장의 나이였을 때 박대리의 나이는 그때 김 차장의 나이의 3분의 2보다 3살 많다고 한다. 현재 김 차장과 박대리의 나이 합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예전에는 뭐 부모님의 나이는 자녀들의 나이의 합의 몇 배였는데 N년 후에는 몇 배더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은 요즘 보이는 문제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스타일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김 차장이 있고 박대리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는데요. 근데 김 차장이 현재 박대리 나이래요. 그러면 일단 현재 나이를 이렇게 치면은 과거에는 김 차장이 B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박대리는 몇 살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갔을 때 B 빼기 A가 됐죠. 그럼 여기도 B에다가 B 빼기 더해주면 2B 빼기 A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도 있습니다. 박대리는 김차장의 나이일 때 A가 되겠죠. 그럼 여기로 가면은 A 빼기 B, 여기는 2A-B. 이렇게 문제가 구성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뭐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조금씩 보시면서 연습하고 또 적용하고 체화하면서 문제 해석 능력을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조건대로 한번 해볼게요. B는 3배의 2B 빼기 A 더하기 4다. 그리고 3분의 2의 2A-B 더하기 3은 A다. 미지수가 2개밖에 없긴 하지만 연산이 꽤나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줘야겠죠? 넘기면은 3A-5B는 4가 나오고요. 3분의 A-3분의 2B는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할만 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9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9배를 해주면은 뺄 수 있겠죠? 9배. 9배, 3A, 6B, 9배, 마이너스 27. 빼면은 B는 31이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A 구할 수 있겠죠? A는 뭐 이쪽이나 이쪽에 넣으면 되겠는데 여기다 넣어볼게요. 뭐 3A는 4 더하기 5B고 5B는 155, 그러면은 159고 3분의 159니까 53. 그러면 53 더하기 30이라면은 84. 답은 그래서 5번. 자, 이렇게 푸는 것을 저는 미지수 2개 풀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미지수가 A가 있고 B가 있죠. 왜 미지수 2개를 썼냐고 뭐 생각을 하냐면은 처음부터 현재를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를 기준으로 가면은 과거를 가든 미래를 가든 이제 김 차장과 박 대리의 나이를 갖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풀 때부터 미지수 2개를 안 써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현재 나이는 몰라요. 그쵸, 모르죠. 그리고 과거 나이도 모르는데 일단 아는 게 지금 이게 6칸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김 차장이 박 대리 나이였을 때, 그리고 이렇게 같아요. 박 대리가 김 차장의 나이가 되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나이의 차이는 과거로 가든 현대로 가든 똑같죠? 뭐 10살 차이가 나면은 10년 전에도 10살 차이고 10년 후에도 10살 차이인 것처럼 나이 차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같잖아요. 근데 이 차이는 얘네들이 같으니까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제 틀을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런 과거, 현재, 미래 두 명이 있는 문제풀이는 이 틀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몇 문제 많이 보지는 않았고, 또 뭐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내면은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결론은 이 틀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러면은 가장 작은 숫자를 미지수로 두고 시작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3배보다 4살 더 많죠. A를 3A 더하기 4로 만드는 건 쉽지만은 3A 3배 더하기 4 했을 때 이전 걸 만들기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전에 있는 걸 A로 만듭니다. 그러면 3A 더하기 4가 나오죠. 됐죠? 그러면은 2A 더하기 4가 나오니까 여기로 가는 것도 2A 더하기 4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같으니까요. 괜찮죠? 5A 더하기 8이 되고 5A 더하기 8, 7A 더하기 12. 이 느낌만 딱 오면은 이거 만드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여기서 조건을 쓰면서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 조건을 쓰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8 더하기 3) 11 바로 이런 계산은 바로바로. 자, 그럼 3은 3분의 A, A는 9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거는 8A 더하기 12는 9, 8, 7, 12 더하기 12에서 84다. 어때요? 이 풀이보다
이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하다고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건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어 그리고 틀에 문제를 맞춰서 넣는 것, 그리고 이 가장 작은 과거의 박대리의 나이에 미지수를 넣을 수 있는 센스. 왜냐면은 요 느낌. A를 미지수를 3배하고 4 더하는 건 쉽지만 3배하고 4 더해서 미지수가 나오게 만드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귀찮죠. 그리고 이게 쌓이면은 문제 푸는 연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요즘 뭔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실제로 공기업 필기시험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전의 나이의 문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연습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 체화 한번 해보시면은 또 이제 NCS 응용 수리를 할 때도 내가 좀 발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다른 문제도 한번 도전을 쭉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A 자동차의 원가는 1350만 원이다. 처음에는 X%의 이윤을 추가해 정가를 정하여 30대를 팔았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하여 원가의 X-10%를 할인하여 나머지 60대를 팔았더니 이윤이 0원이었다. X의 값은 뭐 정가 원가 문제는 되게 뭐 많은 유형이 있고 많은 연산 그리고 구하라는 것도 퍼센트를 구하라고 할 수 있고 이 문제처럼 아니면은 금액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되게 많은 유형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인문 느낌의 문제를 좀 골라봐가지고 난이도는 요 정도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정석 방정식 풀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윤 추가한 거, 자, 요 느낌이죠. 그래서 30대를 팔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인 이유는 1350에다가 100분의 x 그리고 30대. 요게 우리가 초창기에 팔았던 30대 자동차를 통한 이득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원가에서 x-10%를 할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60대. 그러면은 똑같이 할인 부분. 근데 이거 빼면은 110-x 나오거든요. 100 빼면은 10-x. 요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걸 더한 게 0이다. 라는 걸로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쪽이 0이니까 날라갈 거는 날려야 계산이 편하겠죠. 100분의 30x 더하기. 일단은 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반으로 쪼갤게요. 6에 0.1이니까 6. 빼기 100분의 60x는 0이다. 그럼 6은 100분의 이거 두 개 계산하면 100분의 마이너스 100분의 30 이거 넘어가면은 100분의 30x죠. x는 30분의 6 100 5 하면은 20. 뭐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뭐 함정이라면은 함정인 게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350 계산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풀이를 보면서 멍 때리면서 보지 마시고 느낄 건 느끼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가지고 갈 거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1350을 계산을 했나요? 계산 안 했죠. 왜냐면은 우변이 0이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점점점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내가 필요한 정보, 필요 없는 정보를 나눌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통해서만 문제를 풀고 그로 인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얼핏 보면은 계산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계산하면은 뭐냐 405x가 되겠죠. 1350 곱하기 0.3x니까 39에 150, 405 이렇게 405x가 될 건데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산해버리면 시간이 낭비가 되겠죠. 그러면서 NCS는 여러분을 압박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가 더하기 이윤이 정가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 읽다 보면은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정가로 보는 순간 문제풀이는 미궁으로 빠지고 답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때 답 다 구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아오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이 헷갈리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정가 원가 잘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대입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말씀드릴 때도 대입법이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이라면은 중간수부터 파고들겠지만 일단은 1번부터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건 계산 피지컬 중요하다고 했죠. 빠르게 다 계산하지 않고도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10% 이윤 추가했고 0% 할인했는데 이윤이 빵은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자체로 안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0.15로 30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5로 60대. 이게 0이냐? 아니죠. 왜냐면은 2배인데 3배라서. 괜찮죠? 0이냐? 맞죠? 왜냐면은 반인데 반이니까. 0이냐? 반인데 5대 3이죠? 아니죠. 계산하지 않아도 0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이죠? 3대2? 아니죠.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거는 제가 대입할 때 말하는 중간수, 즉 3번부터 넣었을 때 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3번부터 대입 안 했는데, 그럼 제가 보기를 한번은 바꿔볼게요. 25, 30 이렇게 됐을 때 그럼 3번부터 대입을 하시겠죠. 3번 대입하면은 0.30 곱하기 30 빼기 0.20 곱하기 60은 0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0이 아니에요. 근데 미지수가 들어간 게 이쪽 두 칸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2배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2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배가 나오려면 작은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큰 쪽으로 가면은 0.4랑 0.3이 되는데 그러면은 더 퍼센트적으로는 차이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를 넣었다. 25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게 0이 아닌 순간 답은 20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3번 아니고 2번 아니면 당연히 답 1번이죠.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 큐로 1번, 2번, 3번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충분히 복습도 하시고 충분히 체화도 하셔가지고 이 가위바위보, 나이, 원가, 정가 문제도 나오면은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민경채 오리엔테이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우의 NCS의 근우였습니다.